내일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영상 보고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김용현 등의 지시에 따라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선고라는 게 이제 법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조사하고 무관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어떻게 될까? 무기가 일단은 가장 많아요. 사형받을 것 같다는 의견도 32%나 됩니다. 무죄 받을 것 같다. 18%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18%의 응답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70세 이상이 좀 많은 것 같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2명 중에 1명은 무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비슷한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인식은 상당한 중형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놓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에서 무죄를 받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당원들이 지금 전화나 뭐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강성 지지자들 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였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선고와 관련해서는 앞서 2번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받았습니다. 근데 법은 한 목적성과 안정성이 기본이거든요. 안정성이라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앞서 2번의 재판부가 각각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유죄라고 했는데 지기현 재판부가 이것에 대해서 무죄를 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형량도 법정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전망해 드리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그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대부분 답변한 것이고 그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 응답률을 좀 기억해뒀던 뒷부분에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설 명절이 오늘로 끝나죠. 그리고 내일 바로 이제 선고가 나다 보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 선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명절도 벌써 윤 전 대통령이 3번이래요. 구치소에서 맞은 게. 네, 떡국을 2번 이제 먹게 되는. 네, 32번이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본인이 이제 사고를 쳐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감당할 시간이 왔다. 443일인가요? 그 정도 되는 이제 계엄 불법 계엄 이후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에 나라가 정말 2번, 3번 절단 날 뻔했습니다. 12월 3일 밤도 그랬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체포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서부지법 사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늦게 나오면서 그 정말 뜨거웠던 국론 분열의 정말 그 첨예한 대립, 여기까지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질 뻔한 몇 번의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드디어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처음으로 내란에 대해서 내려지고 있고 당사자가 내일 선고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기존의 2번의 뭐 재판에서도 이거는 뭐 법리적인 판단으로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공화국에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화국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정말 12.3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미국으로부터 이식됐으니까 그냥 공화국이었던 거지 우리 국민들이 과거 민주주의라고 했던 게 결국의 요체는 지금 공화국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공화국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
국민들이 왜 이번에 또 이걸 지켜냈는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고 사법부도 응당 이런 국민들이 6공화국을 지키고자 하고 6공화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예. 돌이켜 본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량이 무기하고 사용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것 같으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에 나오느냐 마느냐였는데 변호인단이 오늘 또 입장을 낸 거 보니까 내일 선고에는 무조건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직연재판부가 인사가 있어가지고 미뤄진다거나 할 가능성은 일단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지금 1년 동안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예. 이제는 사법부에서 이번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 사법적 평가 뭐 이런 것을 확실히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75% 정도는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과반수의 지지자들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럼 계속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인 보복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야 되는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수가 뭡니까? 보수가 국가 반역에 관한 상황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1년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과거에 이를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판결 관련해서 제발 좀 입장이라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입장도 제대로 안 냈습니다. 이제는 단절하고 가야죠. 그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윤상현 의원이요.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을 좀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보담아 주어야 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탄핵하겠다는 것, 그것은 비겁한 정치입니다. 나 혼자 살자고 대통령부터 먼저 버리는 것은 배신의 정치. 나는 내란죄라는데 동의 안 해. 적어도 헌재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나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유보를 해. 윤상현 의원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뭐 윤상현 의원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목소리들이 좀 공개적으로 나온 거는 어떤 맥락이 있다고? 윤상현 전 의원이 지난번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도 이거 과하다, 잘못된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히 현실을 인식하고 이제 앞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뭐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야 본인들 간의 관계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의 인물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인식은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의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윤상현 의원처럼 용기를 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그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한지아 의원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본인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적어도 내일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1심 결과가 나오면 윤상현 의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중진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선고가 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든 우리 당원들인 지지자든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네. 당대표로서는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장 대표가 바뀔 입장의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조영수 대표, 아까 국민의힘 지지자 53%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 지지자들의 생각과 이 상황에서 어떤 수위로 메시지를 내느냐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이제 사법부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저는 뭐 저 지금에 나오는 지지율이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선고가 나오면 그렇죠.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당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예.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배출했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입장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재판부의 결과가 나온다면 어쨌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전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다 더 이제 형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전 이야기할 이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오늘부터 기자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한 이거는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네. 뭉개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떨쳐내는구나 요 정도의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 또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전체 국민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답한 사람이 18%예요.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 가운데는 50%가 무죄라고 하는 거죠. 예. 이분들이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18%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몇 퍼센트 얻어야 되느냐? 어느 선거구든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되려면 51%를 얻어야 돼요.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한 표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전 국민 18%의 여론을 갖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제 현실을 자각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고 내일이 그 빈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제가 정확히 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뛰겠다? 이거 정말로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고 42.195 마라톤을 뛰어서 1등 하겠다는 생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메시지 변화 없이는 지방선거 본인의 정치 생명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조금만 보충을 해야 되는데 당원으로서 우리 당이 배출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무죄를 희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법적 판단을 수용한 문제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걸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